2016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9월 1일부터 4일간 열리는 이번 집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유명 연예인 성추행 파문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모방 사건이 증가하는 등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고죄 남용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이번 달 말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은 시행 전이긴 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부디 법을 위한 법이 아닌 부정부패를 막고자 한 원래의 취지가 잘 반영돼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2016년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새벽을 깨운 성도들로 예배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은혜 연장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새벽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며칠 전부터 기도로 집회를 준비하며 교회에서 합숙을 시작한 교역자들도 일찍이 나와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차량 안내부와 실내외 안내부원들도 피곤함도 잊은 채 새벽을 깨우는 비결은 37년째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저는 32년째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요. 3살, 4살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애들이 지금 결혼해서 애들이 3명씩 데렸는데 그 애들도 다 데리고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안 올 수가 없고 정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6살 때부터요. 이제 30년째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학교도 잘 다니고 일도 잘 하고 귀한 아내 주셔서 내년 출산을 앞두고 우리 아이 빨리 자라서 단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퉁이돌을 주제로 열린 2016 명성교회의 9월 특별 새벽 집회에는 명성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한국을 찾은 100여 명의 해외 지도자 등 첫날에만 5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김사만 원로 목사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만을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권력을 가지면 인기를 가지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붑니다. 주님이 반석 위에 기초돌 머릿돌이 되지 않으면 집이 다 무너져요. 모든 권력이 공격 앞에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머릿돌로 삼을 때에만이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980년 창립 직후 25명으로 시작한 명성교회의 특별 새벽 집회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며 수많은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했고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과 매체들이 한국교회 급성장의 비결 중 하나로 새벽 기도를 꼽는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성도마다 하루 한 명씩 전도, 한 교구당 1개 이상의 미자립 교회를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특세 111 작전을 통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많은 이들과 나누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집회는 3일까지 이어지며 모아진 헌금은 2차 대전 이후 독일 등 공산주의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유럽 최빈국으로 전락해 현재도 여전히 영적, 경제적 침체에 빠져 있는 알바니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총회 창립 제10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총회장 최영남 목사가 죽어야 산다를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성찬식에 이어 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 기념 영상 상영, 한국교회와 총회를 위한 기도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총회 행정지원본부 유수정 과장과 이현식 과장, 교육자원부 이은미 실장에게 20년 근속 표창이, 기독공보사장 천영호 장로 등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통합 관련 기자회견이 8월 3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한교연 조윤래 대표회장,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박무영 공동대표와 예장통합 최영남 총회장, 예장 대신 이종승 부총회장과 기성 여성삼 총회장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선언문에서는 한국교회 연합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7명의 추진위원회를 조직한 후 10월 말까지 연합 합의안을 마련해 11월 말까지 한국교회 연합을 완성할 것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선언문 낭독 후 기자들의 질의응답 없이 박무영 목사의 기도로 마쳤습니다. 한편 일부 한교연 소속 회원들은 이단 문제 해결 없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C채널 방송과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C채널 사옥에서 한국교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C채널 방송 김명규 회장과 김태우 전무, 이성철 전무,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과 어호선 부문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기관 대표의 인사와 협약서 낭독,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희망터치 프로그램을 비롯해 건강한 한국교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 캠페인 제작 등에 협력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돕고자 하는 민윤이들의 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말씀이 적혀있는 풍선을 북한에 띄우며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해외 기자의 시선에서 소개됐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Just before sunset, a vanload of Christians from Seoul heads north. We cannot show you their faces or reveal their names. What we're doing could get us into trouble. Where are we going today? We're going here, some 4 miles from the North Korean border and close to the demilitarized zone. The demilitarized zone, or DMZ, is one of the most heavily fortified and potentially dangerous places on Earth. We'll just wait up here at the top of the stairs, sir. 1 million armed North Korean troops stand ready on their side of the DMZ. The South has just as many. And as we get ready to head to this particular location, one factor that could ruin this whole thing is the weather. One slight change in the wind direction could mess up the mission. Peter has dubbed this Operation Dandelion. We started this project back in 1991, and just as a dandelion needs the wind to spread its seed, we need the wind to spread the message. That message is the Word of God, printed in the Korean language on thousands of bright orange balloons.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Bibles into North Korea, so using balloons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share the gospel. A tank in the back of the van pumps helium into the balloons. The team works quickly, all the time keeping tabs on the wind direction. Prayers are whispered over each balloon. And then the release. A few minutes later, the balloons begin their slow drift across North Korean airspace. By sending these balloons, we let our North Korean brothers and sisters know that we are praying for them, and the scriptures on the balloons are meant to encourage them. The earnest prayers begin here at this undisclosed location in Seoul. Every week since 1991, 78-year-old Oh Mon-duk, along with a handful of other believers, has been preparing each balloon for the flight into North Korea. I was born in North Korea. This is my way of helping to get the gospel back to my countrymen. And the process is almost done. They're just putting the final touches to today's balloon operation. In essence, this is how it works. They have a hole in here that they fill helium in, put a tape around it, and then off it goes into the skies of North Korea. The helium will leak out of the balloon and eventually fall to the ground. And when someone picks it up, they'll be able to read all 16 chapters of the Book of Mark. Peter used boats in the past with other groups to launch balloon offensives from the sea. These balloons are larger and contain a small radio, a Bible, and other Christian literature. In addition to the balloon operation, Peter's group organizes a weekly radio broadcast that's recorded in Seoul, then transmitted over medium and shortwave frequencies into North Korea. The radio broadcast is like a regular church service with worship and preaching of the wor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outinely tries to jam our signal, but we have other methods of getting the message across. And this is what motivates the team. CBN News obtained exclusive audio recordings and photographs of secret underground church meetings inside North Korea.
팀사선들이 혼자를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요리하시는 주의 보이다. And when a North Korean accepts Jesus Christ, he or she will face persecution, imprisonment, and possibly death because of their faith. Peter gave CBN News footage that apparently aired on a Japanese television channel, allegedly showing the execution of North Korean Christians. Trying to get precise figures on the number of Christians today in North Korea is extremely difficult. Based on data gathered from North Korean defector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we estimate there are approximately 30,000 Christians being held in political prison camps and about 10,000 underground believers who are in hiding throughout the country. Back along a stretch of the North-South Korean border, it's a little past midnight. Using the cover of darkness, Peter's team continued to deploy hundreds of balloons at multiple locations. Today, the wind conditions have been good. Often the winds will change suddenly and we have to wait. Sometimes we come back the next day. We are persistent. People's lives are on the line. We will continue to do this and continue to pray until North Korea is free and the Christians can worship Jesus Christ without fear.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추행 파문과 함께 고소고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건이 무고죄로 판결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방 사건이 증가하면서 무고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무고죄 악용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 요즘 계속 눈에 띄는 게 유명인들에 대한 어떤 고소고발, 남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최근에 특히 그 유명인 중에서도 연예인들 뭐 폭행이라든지 또는 뭐 성추행에 대한 그런 고소가 있는데 이런 이제 고소 내용이 허위인 걸로 밝혀져서 결국 무고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사실은 밝혀져도 특히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치명적으로 그 명예가 손상되죠. 그렇죠. 또 이제 명예가 손상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그 경제적 피해라든지 또는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크죠. 실제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 조 단위까지 나가기 때문에 경제적 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손실이 크고 또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잃고 그래서 이 사실은 고소하는 사람들은 결국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무고로. 근데 개인의 일부 그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고소한 것이 국가적으로까지 크게 손실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커다란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파급 효과가 아주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여기 참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문제를 유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억울하게 되어진 이 무고죄에 관한 거. 네. 이 무고죄는 이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무고죄라는 것은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고소한 거죠. 물론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게 실제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과장된 거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히 과장이 아니고 허위 사실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한 적이 없는데 폭행을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하면 지금은 성폭행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 실형 살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정도 실형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죄 없는 사람이 5년, 1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무고죄의 경우에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엄중히 조사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잘못해서 중하게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람도 무고가 밝혀지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요즘 줄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게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무고죄로 고소하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망가뜨리겠다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상대방을 고소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은 이제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히 그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일단 고소가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명예를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니까 차라리 이걸 덮기 위해서 상대가 원하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시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학습 효과로 다른 사람들도 고소를 하면 이쪽에서는 대응을 못 하는구나. 이제 이런 일도 있고 또 하나는 요새 이제 인터넷 언론이 많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런 그 선정적인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일반인이 관심을 갖기 쉬운 그런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사들을 제목도 그럴듯하게 달아서 결국 보도를 하면 클릭 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언론들이 그 취재를 세밀하게 하지 않고 성급한 상태에서 그 고소인의 말만 믿고 보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소되면 바로 인터넷 언론에 의해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가 되고 사실 고소라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유죄가 아니라는 것인데 확정될 때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미 일반인한테는 유죄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일반인한테 연예인들은 고소하면 돈이 나온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연예인들에 대한 무고 고소가 점점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검찰 쪽에 발표해 보면은 무고죄 접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고죄가 지금 1만 건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고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무고죄의 고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무고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비율이 높아진 현상인가요? 그렇죠. 다른 나라하고 비해서는 엄청나게 무고죄 고소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한 2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인구 비례까지 감안하면 대략 한 500배쯤 됩니다. 굉장한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고 고소가 그냥 연예인들을 위해서 돈을 결국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무고가 흔해져 가지고 그 일반한 인터넷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녀 간에 사귀다가도 헤어지게 되면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싶으니까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안전한 이별이 중요해졌죠. 이별을 안전하게 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하면 물론 밝혀지면 좋지만 일단 성폭행으로 고소당하면 밝히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무고 고소를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 고소인에 대해서는 무고가 밝혀지면 중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결국은 무고의 고소를 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이 무고죄에 대해서는 법은 어떤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까? 이제 형법에 무고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무고죄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형이 상당히 낮습니다. 벌금도 많고 실형도 드물고 거의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박유천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무고에 대해서 구속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무고 송일국 사건의 경우에 무고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실형 8개월이 선고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형 선고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실형 선고가 뭐 8개월, 1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그러면 그 본인이 무고한 죄가 허위로 밝혀지면 만일 밝혀지지 않았을 때 상대가 받아야 되는 형량 정도로 처벌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 강간치상이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한 10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고죄로 허위로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10년형을 처벌해야 신중하게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좀 적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사회적인 풍조가 일어나는 현상을 참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데요. 이게 요즘 어떤 개인의 SNS 또 개인의 미디어 등장으로 이게 좀 더 굉장히 확산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죠. 요새 이제 뭐 강남 패치라고 그래서 완전 신상 털기 하는 그런 이제 SNS 계정이 있죠. 그런 계정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무고죄라든지 또 신상 털기에 의해서 피해가 점점 늘어납니다. 인터넷 언론도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인프라가 너무나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해가 굉장히 크고 또 SNS 계정에 뭐 강남 패치, 한남 패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도 많이 이제 이게 이런 가십성의 이런 기사들도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언론들도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또 올라가고 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 무고의 경우에 무고로 인한 피해를 받기 좋은 그런 인프라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무고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 인터넷 언론사들도 좀 보도 같은 거를 할 때는 확인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양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또 사법적인 고소가 돼 있으면 사법적 판단이 날 때까지는 보도도 좀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무고죄에 대한 현상이 앞으로는 어떤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게? 그 대책은 결국은 중하게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은 보도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또 무고죄에 대해서는 이게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그래서 결국 중하게 처벌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면 경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무고 고소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본인들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뭐 이럴 경우에만 고소를 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고소를 하지 않게 되겠죠.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양심과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선하도 못해 쌀쌀했던 기온이 주말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기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